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입니다. 남자도 이혼 후 자녀 양육권 가져올 수 있을까요? 남자라면 이혼 후 삶을 예측하기가 더욱 쉽지 않습니다. 유책 사유에 따라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였을 수도 있고 재산 분할에 제대로 방어를 하지 못하여 경제적 타격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 양육권 문제에서는 부부의 문제를 별개로 두고 오로지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만을 염려하여야 하는데요. 가사소송은 감정 싸움도 함께 이루어지다 보니 협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때 저희 법인을 방문한 한 의뢰인은 배우자가 자녀 걱정을 하기보다는 양육비를 받고 싶어서 무리하는 것 같다는 의심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양육비 욕심에 무리한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이에 자녀에게 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혼 후 삶을 제대로 계획하여 자녀 양육권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글에서는 유리하게 이혼하는 방법과 남자가 양육권을 가져오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리하게 이혼하는 방법. 이혼에 이르는 데에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 조정, 소송입니다. 협의는 부부가 동의하여 법원의 결정을 구하지 않고 신청서에 서명을 하여 혼인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조정은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하여 합의에 이르거나 화해 권고 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소송은 합의가 끝내되지 않았을 때 재판을 통하여 이혼에 이르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조정 전 치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이에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면 불리한 상황을 맞이할 확률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조정 시에는 2가지를 주의하여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합의하지 않았을 때 소송에서 더 유리한 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송까지 갔을 때 불리하다고 생각된다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사소송을 처음 해보는 분들은 이 2가지를 주의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요. 그러므로 가사소송 대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기를 권합니다. 소송의 경우 유리한 쪽은 민법에 명시된 유책 사유가 없는 자입니다. 외도, 가출, 폭력, 일방적 유기, 생활비 미지급 등의 사안이 걸려있지 않아야 하는데요. 이혼 후 삶을 제대로 준비하고 싶으나 유책 사유가 있을 때는 대리인과 상의하여 합리적인 조건에서 합의에 이르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상대 측이 주장하는 유책 사유가 부당할 때는 반박 증거를 준비하여 소송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상대 측은 자신의 실수나 과오는 숨기고 여러분의 실수나 잘못은 극대화할 것입니다. 이에 상대 측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반박하여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남자가 양육권 가져오는 방법. 이혼 후 삶과 자녀 양육권 문제가 같이 두드러지는 이유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더라도 상대 측에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일 텐데요. 상대 측이 양육비에 관하여 높은 금액을 요구해버리면 여러분은 매월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현재는 남자가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나쁜 아빠라는 것이 공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도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남자도 자녀 양육에 상당한 참여를 하는 추세이므로 충분히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이혼 후 삶을 제대로 계획하여야 양육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를 하는 남자라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보조 양육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분리 생활에 이르렀을 때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 양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경험이 많은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자녀 양육에 대한 의지가 있을 시 생활교정부터 양육계획서 작성법도 세세한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 측의 인성적 문제 또는 사정 변경, 재혼 등과 같은 이슈가 있을 시 합리적인 방법으로 탄핵하여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이때 문제가 있더라도 자녀의 엄마를 아빠가 직설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면접교섭을 허용하면서 부모의 역할이 모두 이행되도록 조력할 수 있는 자가 본인이라는 점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 양육권은 유책 사유와 별개로 아이의 복리 요소를 중점으로 고려합니다. 그러므로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저희 법인에서 직접 해결한 남자 이혼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도 대가출 시 양육권은 의뢰인은 혼인한 지 5년 차이며 4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져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배우자가 직장을 구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이직에 실패하여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가게를 책임지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생활비를 6개월간 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힘에 부쳤던 의뢰인은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요. 아내는 곧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지며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자 아내분은 다음과 같이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피고가 상당 기간 생활비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아들과 자신을 악의적으로 유기하였으므로 결혼 파탄에 유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은 아내의 부정행위라는 점을 주장하며 생활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의도하지 않은 퇴사로 의뢰인에게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기에
악의적인 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조정 절차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대리인은 아내분의 부정행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혔고 상의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간 것은 아내분이기에 유기한 쪽은 원고 측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아들과 의뢰인을 일방적으로 만나지 못하게 하여 부자 사이를 방해하였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은 의뢰인을 양육자로 지정하며 아내분이 의뢰인에게 80만 원의 양육비를 매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처럼 대부분 부부 사이의 문제는 양측에게 있습니다. 이에 치열한 법적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라도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무거울 것입니다. 이혼 후 삶이 현재보다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불리한 상황은 피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찾아주십시오. 이상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